네, 오늘은 수석 연휴 첫날인데요. 다음 주에 청담리에 분양이 있어서 분양을 좀 넣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이랑은 조금 차별화된 시각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터보님께서 이 동네에 이제 사시는 지인분들도 좀 있잖아요. 너무 많죠. 사실 삼성도 아이파크 몇 년 전 영상이긴 하지만 제 후배 집 가서 촬영했을 때 세시가 안 좋다라고 한마디 했다가 거기 입주민 중에 한 분이 커터카를 들고 다니면서 저를 보면 이렇게 음해할 거다, 어떻게 이렇게 좀 할 거다라고 입주민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분이 계셔서 제 후배가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주민들은 다 되게 좋으신 분들인데 어디를 가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되게 좀 무서웠어요, 저는. 네, 그랬고요. 어쨌든 여담이고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청담리에 대해서. 청담르엘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에 그동안 신축 아파트가 계속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분양을 하는 아파트고요. 총 1261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청담르엘의 대부분 세대들은 한강뷰가 나온다고 해요. 70% 정도 세대의 한강뷰를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일반 분양들은 다 저층이죠. 네, 다 저층이고 한강뷰가 안 나오는 세대들로 위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첨언을 하면 그리고 25년 11월 입주 예정이고요. 일반 분양은 149세대 하고 5구 타입이 73세대, 84 타입이 76세대 분양을 한다라고 하고 분양 가격은 평당 7,200만 원 정도니까 사실은 로또 분양이죠. 네. 여기가 25년 신축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청담 자이가 구축이잖아요. 사실 이제 12년 정도 됐으니까 구축이고 삼성도 아이파크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니까 구축인데 거기가 평당 1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청담 자이는 세대수도 적고 그리고 평형대도 좀 가족하고 같이 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평형대, 되게 소형 평수들이 좀 많고 뷰에 되게 포커싱이 돼 있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분들은 청담 자이 살다가 딴 데로 또 이사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도 평당 1억이니까 신축이면 당연히 1억보다 훨씬 비쌀 거다. 그리고 요즘엔 또 아파트 가격이 워낙 또 이제 상승세 있고 반포가 충격적이게도 신축이 1억 7천을 찍어서 평당 적어도 1억 5천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한강뷰가 나오는 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7,200에 받으면 거의 2배예요. 1억 5천만 잡아도 2배예요. 한강뷰를 나오는 거 기준으로. 근데 일반 분야는 한강뷰가 거의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저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잡아도 로또 분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가격에 약간 더 근거를 보태보자면은 제가 부동산에 연락을 좀 돌려봤어요. 실제로 이 청담르엘을 입주권을 매수하는데 얼마가 들까? 이제 연락을 돌려보니까 이제 최저 매물은 뭐 37억, 38억 이 정도에 있는데 실제로 분담금이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분담금 포함해서 대략 한 45억 정도부터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입을 모아서 여러 군데 부동산에서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조합원 물건이? 조합원 물건이 보통 더 좋은 게 많죠. 그렇죠. 그런데 한강뷰가 나오지 않는 뒷동 매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강뷰가 나오면 이제 50억 이상 그렇죠. 생각을 해야겠네요. 내년에 입주 예정이니까. 이제는 84 타입이 한강 앞에 있고 강남이나 서초구의 핵심지에 있는 데는 이제 50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너무나 황당한 가격이긴 한데 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여기 유의해야 될 점을 제가 이제 서칭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게 토호제 구역이기도 해요, 여기가. 근데 실거주 의무가 원래 있는데 토호제 구역이면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실거주 의무가 없고 왜냐하면 재건축 아파트는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또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호제상의 실거주 의무는 없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청담동은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해서 잠실동하고 같이 이제 대치동 뭐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아파트를 취득한다라고 하면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왜 빠지냐면은 분양하는 아파트는 예외로 빠지게 돼 있어요.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럼 예외 조항이 있으면 분상제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원래 그 조항도 살아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분양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분양가 책정된 금액 기준으로는 실거주 의무는 없다. 실거주 의무는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네. 3년 이후에 그것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것도 없구나. 근데 둔촌주공은 또 실거주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렇죠. 둔촌주공은 또 있고 여기는 또 없고 둔촌주공은 실거주 의무가 있었다가 이걸 3년 유예해야 하는 걸로 법이 바뀌어서 바로 전세를 줄 수 있지만 3년 안에는 네가 실거주를 해 라는 규제가 있고 청담르엘은 또 그게 없고 이게 뭐 너무 고무줄인데? 이게 뭐야? 어떻게 보면 청담르엘 분양받는 게 훨씬 로또 분양이거든요. 근데 이건 왜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4층까지 팠어요. 그리고 지상 15층에서 35층으로 구성된 아파트 동들이 있다라고 하고 그 동간의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로 한강뷰를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하 4층까지 팠다 그래서 이거 되게 지하 주차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구나. 지하 2층이나 이런 데 보통 커뮤니티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대당 주차 대수가 1.8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반포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원펜타스도 거의 세대당 2대고 원밸리가 1.9대 정도 되고 했을 때 이게 더 늦게 지어지는 건데 1.8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소형 평형들이 많이 들어와서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에 뭐. 88 부동산 대책 할 때 그때 과밀 억제 권역의 재건축 그 8호 이하를 의무 공급해야 되는 비율에 대해서 60%. 얘기를 했잖아요. 무조건 해라.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1% 공급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소형들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세대당 주차 대수는 좀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은 있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 1261세대 중에서 49제곱미터, 이 30세대고요. 59형이 264세대, 84형이 479세대, 97형이 208세대, 111형이 172세대예요. 그러니까 펜트를 제외하고는 151형, 151제곱미터가 가장 큰 평수인데요. 151제곱미터는 전용 면적이 46평이거든요. 그러니까 펜트를 제외하고는 전용 면적 46평이 청담 레일에서는 가장 큰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점이 약간 좀 아쉽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도 아이파크는 제일 작은 평형대가 공급 면적이 50평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또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살아요. 그 당시에 좀 회장님들 이런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펜트나 뭐 90평대, 80평대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평형대가 많다 보니까 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살고 청담자에도 물론 가격이 워낙 비싸고 비유 포커싱이니까 좀 영앤 리치들이 좀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청담동이라고 하는 그 프리미엄을 제대로 이렇게 좀 보여주려면 대형 평형대가 좀 많았으면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왔을 텐데 아무래도 대형 평형대가 없어요. 아예 보니까 공급 면적 60평대가 가장 큽니다. 근데 그것도 공급 면적 60평대랑 공급 면적 50평대가 고작 전체 세대수의 8%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40평대도 얼마 안 되는데 30평대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청담동 프리미엄하고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59형하고 84형은 인기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뭐 그건 전제로 깔고 보더라도 우리가 청담동 하면 떠오르는 고급 빌라, 뭐 에테르노 청담, 뭐 PH129 뭐 이런 고급스러운 이미지들 있잖아요. 엄청 큰 면적에 막 좀 회장님들 살고 청담동 정말 부자들이 살고 이런 어떤 아파트 또는 빌라를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고 하는 그 청담동의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중소형 평형대를 좀 포커싱을 좀 두고 설계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비율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의무 비율을 왜 60%를 무조건 만들라?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모든 정비 사업에다가 그걸 적용을 하게 되면 너무 획일적으로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04년식의 삼성동 아이파크랑 비슷한 상품이 여기 근처에 지금까지도 못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거죠. 청담동이 노른자 땅에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 아예 없고 삼익 아파트니 뭐 홍실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좀 가고 싶어 했을 텐데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규제 때문에 최소 60%는 8호제곱미터 이하의 평형대 공급을 또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40%를 좀 대형 평형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반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합원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요. 기존에 사시던 분들. 그것도 그렇고 이 60%를 억지로 세대수를 쪼개기 위해서 평형을 그쪽으로 많이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어서 맞아요. 용적률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제가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걸 고급화하는 게 쉽지 않다. 어느 정도 고급화가 돼도 우리가 보통 하이엔드 주택이다. 뭐 하이엔드라는 말이 좀 너무 남발되긴 하는데 그런 주택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규제도 있고 조합원들도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다 돈이 많지 않거든요. 투자 목적으로 연끌에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 압구정 현대도 그래요. 거기도 부자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연끌한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려면 어쨌든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기는 어렵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차 대수도 세대당 1.8대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 1.8대면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커뮤니티 고급화한다라고 했는데 반포 아파트 이제 신축들에서 있는 그 정도 커뮤니티 수준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특별 공급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9월 19일 날 있고요. 1순위 서울 거주자 같은 경우는 9월 20일 당첨자 발표는 9월 30일이에요. 수독비를 넣을 건가요 이거? 저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넣을 수는 있는데 이론상으로 당첨은 안 돼요. 이게 어쨌든 서울에서 당해를 다 소화하고 기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민이라서 서울로 와야 된다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곧 죽어도 일단 서울에 살고 거기서 기회를 노려봐야 된다. 이거 당첨만 되면 섣부른 예측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땐 20억? 정도는 차익에 남을 수 있는 아파트다. 그렇죠. 25억이면 지금 아리팍이 24평도 못 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비율 안 좋은 24평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넣으시길 좀 바라겠고 이게 또 그거를 고려해야 된대요.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인데 중도금 대출이 50%밖에 안 된대. 그래서 나머지는 다 현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를 나중에 내는 게 아니라 매달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낼 수 있는 분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다 현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증빙이 가능하신 분만 이거 받으셔야 돼요, 꼭. 근데 보통 이런 중도금 대출이 다 안 되는 경우에 그냥 체납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 체납을 하죠. 근데 그거는 난 솔직히 너무 야인인 것 같아. 아니, 그 정도 현금 여력이 없으면 이걸 왜 받는 거야, 도대체. 아니, 딴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지. 야, 물론 뭐 당첨만 되면 10억, 20억이 차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입지는 어때요, 여기 입지? 입지는 많은 유튜버분들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다르게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많은 유튜버들이 평가한 건 어떤 거고 스토 PD가 보는 건 또 어떤 거냐? 이거를 한번 네. 좀 비교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도를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네네. 상업 이용이 굉장히 용이하고 지하철도 가깝고 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아, 근생 시설이 워낙 좋고. 네네. 그렇지 않은데. 그 근거로는 코엑스 몰이 있고. 꼴승을 걸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코엑스 몰이 있고. 네. 실제로 여기 걸어가면 여기가 언덕이잖아요. 언덕이고 그리고 대로변이어서 나무도 없고요. 그리고 땡볕에 진짜 그 태양 맞으면서 걸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건물들이 많고 이벤트가 많고 그러면 걸으면서 재밌잖아요. 그리고 네. 나무들이 많고 골목길 같은 경우는 태양도 가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영동대는 엄청 큰 대로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테일한로를 걸으면서 재밌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걷기가 안 좋아요. 여기 실제로 뭐 상업시설도 바로 인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아요. 뭐 있기는 있는데 그냥 네네네. 정말 동네 식당 이런 것만 있고 재밌는 상권 이런 건 압구정까지 나가야 되는데 또 맞아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차 타고 나가야죠. 맞아요. 그리고 뭐 여기 영동대로 쪽에는 자동차 전시장 이런 거 있는데 거기 뭐 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청담역이 지하철이 실제로 여기 입구까지는 가까워요. 여기 보면 14번 출구가 제일 14번 출구가 가깝잖아요. 가깝고.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네. 여기 살짝 축소를 해서 청담역이 생긴 거를 엄청 커요. 보세요. 여기 네. 강남구청역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역보다 길이 길이가 자체가- 3배 정도 되네요. 네, 길이 자체가 엄청 다르죠. 실제로 여기 영동대로 쪽에서는 굉장히 멀어요. 지하철 플랫폼이 실제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역을 2개 만들려고 했어요. 처음에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쪽의 수요들은 다 아우르고 싶은 마음에 역을 하나로 만들면서 이렇게 입구를 길게 뺀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소개한 걸 보면 네이버 초과도 마찬가지예요. 청담 르웰이 뭐 이제 7호선 청담역이 있고요. 봉은사 9호선이 있고 그 앞에 또 삼성역이 있어서 27, 9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용할 수는 있죠. 걷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걷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맞아요. 청담르 여기 끝쪽에서 네네. 실제로 탑승하는 데까지 15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15분이면 네. 꽤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삼성 아이파크에 사는 제 지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청담동에 고급 빌라 사는 지인들도 많고. 근데 제 지인들 보면 대부분 다 대형 평형대에 사시는 분들이어서 사실 전철을 거의 이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전철역이 이용하는 게 좀 편하진 않아도 크게 네. 불편함을 못 느끼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청담동의 장점을 뭘로 보냐? 차 타고 5분만 나가면 너무 이제 근생상권이 많고 하이엔드 업장들이 많고 고급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이 도산대로 쪽에 가면 각종 그 유흥상권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미슐랭 스타 뭐 식당들, 그리고 명품샵, 플래그십 스토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로데오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차 타고 5분만 나가고 또 막혀도 한 10분이면 그냥 간다. 이게 너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걸어서 다니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안 걸어 다녀요.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잘못 소개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네네. 한강공원 접근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실제로 한강 접근성이 좋은 건 맞아요. 여기 그렇죠. 굴다리가 있어서 이쪽으로 통과를 할 수 맞아요. 있거든요. 한강공원이 가장 좋은 데가 여의도랑 그리고 반포 쪽이다. 그리고 잠실 쪽도 괜찮아요. 근데 청담동은 사실 한강공원을 여기서 뭔가 정비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올림픽대로가 바로 위를 지나가고요.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메워야 되잖아요. 강을 메울 수가 없잖아. 이게 청담동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 한강 쪽으로 이제 굴다리로 빠져나가면은 사실상 뭐 자전거 길 정도밖에 없는 맞아요. 네, 그런 공원이라서 한강공원 접근성이 좋다라는 말은 조금 네네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말이 아닌가. 그거는 그냥 갖다 네. 붙인다고 네. 생각해요. 그렇게 한강공원이 앞에 있다라고 한 이 워딩은 맞는데 그 워딩 안에 디테일들, 결들을 보면 실제 현실을 보면 그렇게까지 이용 가능하게 좋진 않다라는 거죠. 여기 청담 근데- 도로공원, 삼성 네. 해맞이공원, 청담 배수지공원이 있는데 여기 삼성 해맞이공원은 계단 통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맞아요. 여기는 규모가 너무 작고 네. 그리고 르웰에서 여기 가기에는 뭐 그렇게 멀지 않은데 사실 여기가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담동이 여기 고급 네. 주거지들이 많고 워낙 비싼 고급 빌라도 에테리노, 뭐 PH119, 뭐 부자들도 많이 살고 하는 동네지만 사실은 공원이 없어요. 여기가 큰 공원이 없어요. 네. 그게 좀 안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지금 반포 쪽은 공원이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잘 돼 있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제일 대장이라고 하는 압구정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사실상 한강 공원이랄 게 딱히 특별히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토끼굴로 가서 그렇죠. 자전거 길만 있는 정도라서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압구정 3구역을 일단 보면 여기가 3구역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사실 한강공원이 한남대교 근처에 이 남단 쪽에 여기 남단 쪽에 여기 잠원동 여기 잠원동 쪽만 가도 되게 좋아요. 사실은 동호대교랑 성수대교 사이의 한강공원은 공원이라고 부를 수 없어. 그냥 걷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원의 어떤 기능만 놓고 보면 압구정에 있는 한강공원보다는 반포 앞에 있는 한강이 훨씬 좋아요. 그거는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물론 압구정 장점이 있죠. 이 압구정역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굉장히 좋은 근생 시설들이 있고 되게 재밌는 상권들도 많고 옛날부터 번화가였고 호텔도 있고 그리고 뭐 교통도 워낙 좋고 한데 사실은 그런 장점들을 반포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포가 지금 신축까지 더해지고 한강공원도 더해지고 교통까지 더해지면서 되게 비싸진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청담은 저는 청담이 비싼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청담은 약간 대형 평형대 고급 빌라와 네. 정말 좀 부자들만 들어오세요. 물론 청담이랑 다 부자들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청담에 뭐 에테르노니, PH129니 이런 빌라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한동타리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고 뭐 다세대 다가구 주택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네. 청담동도 싼 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청담동 뭐 빌라에 산다라고 해서 거기 되게 비싸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싼 데가 많아. 청담동 재건축이 잘 안 되거든요. 여기가 다 필지가 작게 다 쪼개져 있고 네. 압구정처럼 현대 아파트가 있고 한양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다 빌라 단위로 다 쪼개져 있어서 빌라 단위로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청담동에 29세대 이하의 고급 빌라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빌라를 딱 지어놔서 크게 짓고 뭔가 고급화는 해놨는데 바로 앞에 다 빌라들이 있고 빌라들과 밀접해 있고 실제 거기 걸어보면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고급 주거지로서 갖추는 어떤 매력도가 생각보다 높진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면 청담 르엘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르엘이 시각에서?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청담동이라고 하는 게 워낙 이제 지역이 넓어서 우리가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는 게 약간 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를 하는 특히나 르엘 같은 경우는 5구 타입, 84 타입, 그러니까 85 타입 이하가 61%고 40평대 이하가 거의 한 80% 정도 되잖아요. 르엘을 수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위치가 청담동 안에서 되게 좋죠. 한강도 잘 나오고 건너편에 경기고도 있고 보은초도 있고 막 초등학교, 중학교가 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또 있고요. 그리고 영동대교 이용하기 되게 편하고 앞에 또 영동대로가 차가 오지게 막히는 곳인데 제가 영동대로랑 도산대로를 다녀보면 그래도 도로가 워낙 넓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가지고 차가 막혀도 차가 막 서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 최근에 영동대로에 1시간 넘게 갇혀있던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런 네. 경우 별로 없는데. 그게 오. 보니까 제가 원인을 찾은 게 코엑스가 주차장이 꽉 차면은 그 차들이 못 들어가고 도로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그 헬이죠. 그럴 땐 헬이에요. 코엑스에서 뭔가 큰 국제 행사를 맞아요. 한다. 이럴 땐 거기 헬입니다. 근데 그럴 때 제외하고는 그래도 도로가 워낙 넓어서 차는 네. 잘 빠지는 편인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대중교통도 얘기를 해봤고 상권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르엘은 근처 걸어서 당장 상권이라고 할 만한 곳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르엘이 1100세대가 들어오고 바뀔지 모르겠지만 삼성 아이파크 사는 후배들이나 뭐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걸어서 갈 데가 없대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물론 코엑스몰이 바로 앞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실제 거기 살아보면 걷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걸어서 잘 안 가요. 그래서 다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고. 네. 근데 우리가 뭐 반포도 그렇고 여기 한남동도 사실 걸어서 갈 상권들이 되게 많거든요. 나인원 D 상권도 되게 활성화가 돼 있고 이태원도 걸어서 그냥 갈 수 있고 한데 여기는 걸어서 갈 만한 상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GBC 완성되고 복합 환승센터 완성이 되면 그땐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없다. 지금은 사실상 걸어서 갈 만한 상권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없다. 그냥 생활 인프라 정도 있는 정도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영동대로가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면 실제로 도보로 다니는 인구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요. 지금은 뭐 코엑스몰 지하로만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다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영동대로 라인에 조금씩 활기가 번지면서 그게 타고 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 언덕을 넘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권이 이렇게 발달하고 처음에 이제 상권에 이제 부흥기가 오고 그러면 이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상업용 건물들을 팔로우를 좀 하다 보면 우리가 유행하는 상권들, 여기 상권 되게 떴어, 되게 재밌는 상권, 요즘 재밌는 거 많이 생겼어라고 하는 상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근생 건물의 가격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야 돼요. 이렇게 가격이 높아버리면 이미 여기는 GBC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 호재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삼성동 그 일대에 근생 건물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미 평당 뭐 대로변은 뭐 3억 뭐 이상, 뭐 3, 4억 그리고 이제 이면으로 들어가도 2억이 넘어요. 그러면 개발을 못 해요. 이걸 누군가가 개발을 해서 뭐 느낌 있게 신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해서 거기에 좀 느낌 있는 상점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애들이 여기 핫하다 힙하다 이러면서 들어와서 막 SNS 막 올리고 이러면서 힙해지는 거거든요. 성수동이 딱 그랬고 네. 연남동도 그랬고 익성동도 그랬고 다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사실 이 골목골목길마다 생겨야 되거든요. 이게 네. 그래야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재밌는 걸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삼성동은 그런 데가 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근데 대로변 중심으로 오피스 관련된 건물들이나 그런 수요는 좀 많아질 것 같고 그 뒤에 이면도로들이 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그러기엔 너무 좀 비싸긴 해요.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그거는 네.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근데 힙해질 거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주변 시세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억부터 시작을 하는 상황이고 비싸다. 1년에 네. 입주하는데 경기변동 리스크를 내가 다 안고 가는 거잖아. 이게 이런 가치가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청담자이랑 삼성 아이파크가 지금 딱 평당 1억 정도 하더라고요. 딱 1억 정도? 그 정도라서 제 생각에는 딱 입주권 가격이 시장 가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강뷰가 좀 잘 나오는 데가 입주권이 45억 정도예요. 분담금 포함해서. 아니요. 한강뷰가 잘 안 나오는데. 뒷동이 45억이요. 와, 그러면 앞동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 네. 하겠네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리팍이 한강뷰가 굉장히 잘 나오는 로이로스가 50억 정도에 거래가 됐고 원베일리가 60억까지 찍었는데 네. 60억이 사실 시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최고가를 그냥 한번 찍어준 거고 55억 정도 실거래된 거. 그 정도가 원베일리 시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베일리 84 타입이 55억 그리고 아리팍 50억. 그럼 원베일리랑 아리팍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어떻게 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베일리보다 청담 르엘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권 이용성 그리고 교통도 그렇고 차로 다니는 교통은 좋지만 차로 다니는 건 좋죠. 대중교통도 네네네. 많이 없고 그리고 공원이나 녹지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초등학교는 바로 앞에 있지만 교집합이 많이 없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보면서 반포냐 청담 르엘이냐 뭐 예를 들어서 원베일리냐 청담 르엘이냐 이거는 약간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뭐 제가 아는 후배 같은 경우는 청담 르엘을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열심히 돈 모으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 돈이면 지금 당장 신축이 돼 있는 원베일리나 이런 데 가는 게 낫지 않아 하니까 저는 그냥 청담동 살고 싶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저 청담동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갈 만한 아파트가 없었어요. 15세대에서 28세대 이런 빌라는 또 싫고 삼성 아이파크는 너무 구축이야. 커뮤니티도 너무 없고 그리고 청담 자이는 가족하고 살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청담 자이 같은 경우는 뷰 포커싱 아파트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젊은 좀 돈 있는 분들이 많이 사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내가 비난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살아요. 실제 그건 사실이에요. 트리마즈도 예전에 그랬었고 어쩔 수 없어요. 소형평대 위주로 돼 있으면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뷰 포커싱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담자에는 가족하고 살기에는 좀 좁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약간 분위기 자체가 약간 가족과 사는 이런 분위기는 또 잘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난 청담동 삼성동 이 라인을 분명히 난 살고 싶은데 뭔가 좀 천세대급의 대단지에 커뮤니티 잘 되고 신축급 아파트를 가고 싶은데 니즈가 또 있는데 이런 공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르엘이 들어오면 곧 죽어도 삼성 청담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니즈를 확실히 채워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원베일리랑 똑같이 이제 동일 선상대 비교했을 때 어떤 분은 이제 반포 쪽에 이런 대단지를 선호를 할 거고 어떤 분은 여기에 선호를 할 텐데 어떤 게 더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요자가 다르다는 달라요. 말씀을 하고 싶어요. 난 곧 죽어도 청담 삼성인 살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서 삼성 아이파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수요가 있다고 치고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가 될 거냐를 저희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틀릴 수도 있는데 한강뷰가 잘 나오는 로이로스 기준으로 봤을 때 원베일리랑 아리파크 그 사이 정도 원베일리랑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 영역으로 가면 사실 우리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84 타입을 55억에 거래가 되는 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맞아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전에 우리 평당 1억 처음 찍었을 때 야 이게 무슨 34억 이랬는데 지금 평당 1억이면 반포가 1억밖에 안 해?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신축들이 치고 나가고 있으니 이제는 평당 1억은 핵심지에서는 그냥 뭐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냥 뭐 대단지면 그 정도는 다 받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거래된 뭐 평당 1억 5천이니 6천이니 7천까지 거래가 됐는데 그 가격을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거랑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근데 저도 3천 세대의 원벨리 선택하긴 할 것 같아요. 저 둘 중에 하나를 매매를 해라라고 하면 같은 가격이라면 저도 여기를 선택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청담동을 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선택하는 분들도 있겠죠. 저도 생각이 비슷한 게 원베일리와 아리팍의 사이쯤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비슷하게 해봅니다.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 15년, 20년 후에 압구정이 뭐 재건축이 되면 그때는 또 이제 압구정 좀 더 치고 나가고 이런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여기 청담르엘 바로 밑에 청담 홍실 아파트 재건축한 단지가 들어와요. 아크로 삼성이라는 단지가 들어오는데 여기가 실제로 청담 르엘보다 입주도 빠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대1 재건축이에요.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네. 제가 라인홈 분양받기 전에 그때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거기를 살려고 했었어요. 재건축을 살까 그냥? 그랬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포기했어요. 그때 얼마였는지 대략 말씀해 제가 주시죠.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오래전 6년인가 7년 전이야. 제가 그때 이제 부동산을 가니까 이거 3, 4년 안에 돼요 이랬거든요. 재건축이. 근데 어쨌든 곧 되긴 합니다. 되긴 됐네요 진짜로. 그때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알아보고 여기 재건축되면 위치도 워낙 좋고 청담동이고 청담 삼성 라인이고 좋겠네 했는데 재건축도 리스크가 많으니까 그때 그냥 포기했었어요. 리스크 많으니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엄청 잘 되신 것 같은데요. 어떤 거를 샀어도 다 올랐죠. 어떤 걸 했어도 다 올랐죠. 그래서 다시 홍실 얘기로 돌아오면 홍실. 아크로 삼성이 이제 1대1 재건축이기 때문에 8호 이하 공급 의무도 없고요.
하고요. 임대도 공급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형 이상 평형들로 다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터보님이 말씀하셨던 그 청담동, 네, 삼성동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먼저 받아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느 정도 소득 수준과 자산이 높은 분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20, 30평대를 선택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외는 항상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이 중대형 이상의 평형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크로 삼성이 좀 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입지는 사실상 뭐 동일한 입지라고 네, 봐도 네, 네. 무관한데 네. 아무래도 임대도 없고 소형 그렇죠. 평형도 없고 하다 네, 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크로 삼성이 조금 더 치고 나갈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물론 청담 르엘이 세대수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이런 걸 보면 수영장 이런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청담 르엘에는. 그건 없어요? 네, 없어요. 아니 그러면 안 돼. 수영장이 되게 중요하진 않지만 네. 그거를 뺐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걸 또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도 좀 그런 게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거는 지어져 봐야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래서 실제 세대당 커뮤니티 만족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주차 대수라든가 하드웨어들 그런 것들은 실제 지어진 후에 그 아파트를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뭐든지 막 재건축하면 뭐 조감도원 보면 다 미래도시고 말도 안 되게 막 좋게 짓잖아요. 근데 네.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어져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덕 PD랑 오늘 뭐 청담 리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다들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을 꼭 넣으시길 바라고 아마 청담 리얼 분양이 올해 있을 최대 로또 분양이 아닐까. 방배 DH보다 훨씬 로또 분양입니다. 이건 거의 확정적으로 20억 이상을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큰 금액을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로또 분양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